카카오게임즈가 상장했습니다. 상장 전에 청약하는 방법, 주가가 어디까지 가나, 따상 가려나, 아니면 또 장외에서 6만원 이상 올랐다, 이런 여러가지 정보가 있었죠. 저도 나름 전문가로서 여기에 관해서 상장 전에 미리 정리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는 이제 주가를 추측하는 것보다 중요 경제 사건에 대해 짚어보는 나름 교육적인 교양 채널. 사실 업무로 인해서 상장 전에는 못 다뤘지만 카카오게임즈가 IPO 신기록을 세웠죠. 상당한 의미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역대 청약 기록을 보시면 요즘 청약 시장에 대여가 나타났다, IPO 대여, 이런 말 정말 많이 쓰죠. 그 말이 지금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게, 그동안 삼성물산, 또 제일모직,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2010년, 2014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IPO 1, 2, 3위 기록이 6에서 10년 만에 깨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J-드래곤 영향력도, 이 기록을 뛰어넘는 IPO가 2020년 현재 시점에 2개나 생겨났습니다. 더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카카오게임즈가 청약 증거금이 58조나 모이면서 종전 기록이었던 SK바이오팜의 청약 기록을 바로 눌러버렸는데,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권투에서 우승하고 한 말이죠. 상장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비상장 시장에서도 6만원대에 거래가 됐었던 만큼 또 IPO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따상 가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가지 추측이 있었죠. 따상을 갈 수 있는 여러가지 추측,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 이미 지금 상장한 이유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기업의 적정가치, 펀더멘탈을 떠나서 관심이 워낙 폭발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첫날 따상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주가가 고점을 달성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돈이 많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가 지금 2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품절주 현상을 겪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조금 휘둘리지 말고 참고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 여기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가자면, 우선 시장 추정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 산업의 평균을 고려한 예상 PER은 현재 28배, 그리고 올해 기대되는 신작 매출액을 좀 고려해서 엘리온 같은 경우에는 1매출 3억 정도, 그리고 오딘과 또 매력적인 달빛 조각사 등 또 여러가지 퍼블리싱 게임을 통한 1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3억 정도, 이 매출을 고려했을 때 증권사가 예상하는 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7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증권사의 평균 적정 주가는 35,000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말했나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확정 공모가 자체가 증권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30% 정도 싸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확정 공모가가 24,000원이란 말은 적정 주가를 3만원 중반 정도로 지금 단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꿀팁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상장 기업의 공모 확정가를 보게 되면, 증권사 놈들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이것보다 30% 정도 더 높은 정도까지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경제 한 끼가 상장하는데 확정 공모가가 10,000원에 상장한다. 그러면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다
읽어보시게 되면 증권사가 생각하는 기업의 주가의 밴드가 얼추 이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뭐 하여튼 지금 카카오게임즈의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적정 주가의 선은 35,000원 정도의 선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이게 말이 된다,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장세에서는 말이죠. 메리츠증권의 김동땡, 또 대신증권의 이민땡 애널리스트님들도 물론 보고서는 기존의 상식을 토대로 적었지만 뭔가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이것보다는 더 간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고작 내년의 밸류에이션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지가 않죠. 이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몇 년, 몇십 년 후의 미래 밸류에이션을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보적인 기업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트렌드에 따라가자는 말이죠. PER 값을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하자면 카카오게임즈의 개발 게임 매출 비중은 20%, 또 퍼블리싱 매출 비중이 80% 정도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죠. 이 세 가지 강점을 모두 가진 가장 유사한 업체가 바로 중국의 텐젠트입니다. 국내로 비교하자면 뭐 완전히 유사한 기업은 없지만 그나마 넷마블이 가장 비슷한 형태의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해보면 PER 평균 값이 35가 나옵니다. 적정 가치의 상한선을 논해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플랫폼 프리미엄까지 함께 고려해서 PER 40 정도로 해서 증권사 추정 예산 순위 가장 높은 밴드인 1200억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은 주가는 65,000원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상식으로는 비싸지만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고려를 한다면 주가는 현재 65,000원 이상은 바라봐야지 고평가 부담이 작용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 IPO 신기록이 주는 의미와 영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시장의 과열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수많은 주린이를 증시로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청약을 처음 해보는 최초 청약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동학 개미부터 시작된 개인 투자자의 주식 관심도가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의 동향에 다시 한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청약 자금 분포를 보면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지만 10대의 1인 평균 청약 자금이 1억이 넘는다. 두 번째는 청약 증거금 58조의 나비 효과입니다. 이번에 카카오게임즈의 공모 금액은 3,840억 원이었는데 청약 증거금이 58조 5천억이나 모였기 때문이죠. 9월 2일에 청약이 끝나고 2일 뒤인 4일에 다 환불됐습니다. 58조 1천억 원이 그대로 환불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꿀렁하고 치솟은 게 보이시죠? 하루 전 3일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 예탁 자금이 47조였는데 4일에 64조로 하루 만에 증시 대기 자금이 16조나 늘어났습니다. 이날 늘어난 증권사 CMA 계좌 잔고와 투자 예탁금 자금을 합한 금액이 무려 29조 원으로 카카오게임즈 청약으로 몰린 자금 절반 이상이 증시 주변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쉽게 예로 들어보면 비율적으로 카카오게임즈라는 잔치집에 200명이 갔는데 딱 한 명만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80명은 그냥 집에 갔는데 나머지 120명은 막상 보니까 이 마을 자체가 잔치집이야. 이 마을 자체가 유동성 잔치, 유동성 파티 중이네. 그래서 120명이 그냥 그 마을에 머무르고 파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증시 자금이 정말 넘쳐나기 때문에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는 상단 밴드는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비 효과가 된 거죠. 향후에 빅히트 엔터 이런 추가 IPO 되어도 이런 나비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 IPO 신기록이 주는 의미와 영향. 세 번째는 상장 주관사들도 마찬가지로 IPO 시장의 인기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경제 한 끼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권사들의 중요 수입 중 하나가 상장 주관사입니다. 이번 카카오게임즈에서 증권사들은 발행금액 기준 인수수수료율 1.2%, 성과수수료 1%를 고려했을 때 한국투자증권이 가져가는 수임 총액은 52억 원, 삼성증권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청약을 처음 하는 사람이 70%였다고 했죠. 청약 때문에 증권사에 새로 가입한 회원들도 엄청나겠죠. IPO 대흥행 시기에 증권사들은 고객 확보도 하고 수익도 얻고, 그래서 상장 주관사들은 경쟁이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이 기회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지가 똑같이 상장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입니다.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둘 다 종전에 히트를 쳤고, 그래서 카카오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히트 메이커가 된 분위기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시장에서도 이미 블루칩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IPO 흥행이 지금 비상장 주식시장에서도 활성화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액 투자자 우대 방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었고 참여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는 없죠. 현행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0% 이상을 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20%만 배정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지금 승자 독식 구조로 지금 되고 있죠. 공모시장이. 사실 부에도 형평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자본주의가 고도화가 될수록 부는 부를 낳고 또 소수에 집중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제력 불평등에서 나온 누진세 같은 게 또 세계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량 공모는 수익을 주는데 가진 자가 더 많이 독식한다. 이건 뭐 이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소액 우대 추천 배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금융 선진국이죠. 그래서 금융위도 일반 청약자 배정 20% 중에 10%는 소액에게 우대하거나 추첨제로 배정하는 이 홍콩과 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사실이 여기서 있죠. 배정 20%인 일반 투자자는 원래부터 파이가 작죠. 나머지 기관들은 케이크를 먹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초코파이를 먹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반 투자자의 20% 중에서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소액 투자자에게 우대하겠다, 이런 정책이니까, 자, 잘 보면은 기관들은 자기 밥그릇 그대로 다 지켜내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좋은 개선책이 나오려면은, 자, 이미 근데 법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0% 이상을 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규정에 의하면은 20% 이상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 20%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시장이 썩었. 하루빨리 좀 더 좋은 개선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다음 한 끼에 뵙겠습니다.